KF21 전력에서 정비사와 운용 인력 양성은 단순한 인력 확보가 아니라 전력 완성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투기는 고성능 장비가 집약된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비사는 기체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운용 인력은 실제 작전 흐름 속에서 기체를 활용하는 중심 역할을 맡습니다. 각 인력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행할수록 전력 운용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특히 복합 임무 환경에서 각 인력 간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수록 작전 수행 능력은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이는 전체 전력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인력 양성 과정에서는 단계별 교육 구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기초 이론 교육을 시작으로 실제 장비를 활용한 실습, 그리고 실전 환경을 반영한 훈련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체계적으로 구성될수록 교육 효과는 높아집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숙련도를 높이고 다양한 상황을 경험할수록 대응 능력은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특히 정비 인력의 경우 실제 작업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질수록 현장 적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는 초기 운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경우 훈련의 완성도는 점점 더 높아지며, 이는 실전 대응 능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산학 협력 모델은 이러한 인력 양성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교육과 실무 경험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부터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반영할 경우 인력은 즉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과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질수록 기술 발전 속도 역시 빨라집니다. 국내에서 이러한 협력 구조가 확대될수록 방산산업 전반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됩니다. 협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수록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됩니다. 대한민국은 전투기 운용과 개발을 통해 인력 양성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왔습니다. 이 경험은 KF21에도 반영되며 정비사와 운용 인력을 동시에 육성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국내 교육기관과 산업체가 협력하는 구조가 점차 확대되면서 인력 양성 속도와 품질은 함께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력 운용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다양한 기종 운용 경험이 누적될수록 인력의 문제 해결 능력도 함께 향상되며 복합적인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가상훈련과 분산형 시뮬레이터 네트워크는 인력 양성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실제 기체를 활용하지 않고도 다양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습니다. 여러 지역의 분산된 훈련 장비를 연결해 동일한 환경에서 훈련을 수행할 수 있을 경우 협력 능력도 함께 향상됩니다. 이는 복합 작전 환경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훈련이 실전과 가까울수록 전력 신뢰도는 높아집니다. 동시에 다양한 변수 조건을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도 함께 강화됩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교육과 실무 간 연계가 부족해 초기 운용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 내용이 실제 장비 운용과 차이가 있을 경우 현장에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부 전력에서는 숙련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정비 지연이 발생하거나 운용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훈련 환경이 제한적일 경우 복합 상황 대응 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문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인력 양성과 훈련 체계가 전력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KF21 전력에서 유지보수와 물류, 그리고 수명주기 관리는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기체 도입 이후부터 퇴역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이 안정적으로 관리될수록 전력 효율은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유지보수는 단순한 정비를 넘어 기체 상태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과정이며, 물류는 필요한 부품과 자원을 적시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두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전력 운용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작전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될수록 기체 가용률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며, 이는 전체 전력 운용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물류 관리에서는 정확한 수요 예측이 중요합니다.
부품 사용 패턴과 정비 주기를 분석할수록 필요한 자원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재고를 줄이면서도 필요한 시점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합니다.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수록 정비 과정은 지연 없이 진행됩니다. 또한 부품 이동 경로와 보관 방식이 효율적으로 설계될수록 전체 운영 비용도 함께 절감됩니다. 더불어 수요 변동에 맞춰 공급량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경우 물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대응 속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운용 안정성 확보로 이어집니다. 수명주기 관리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초기 도입 비용뿐 아니라 유지비, 업그레이드 비용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기체 성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KF21은 개발 단계부터 이러한 요소를 반영하고 있으며 장기 운용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력 유지 비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운용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능 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경우 기체의 효율은 점진적으로 향상되며, 이는 전체 전력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가상훈련 네트워크는 유지보수와도 연결됩니다. 정비 인력 역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상황을 사전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작업 전에 반복적인 훈련이 이루어질수록 작업 정확도는 높아집니다. 분산된 훈련 환경이 연결될수록 다양한 상황을 동시에 재현할 수 있으며, 이는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훈련과 실제 운용이 연결될수록 전력 신뢰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동시에 다양한 오류 상황을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속도 역시 크게 향상됩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물류 관리와 수명주기 계획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유지비가 급격히 증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기체 가용률이 낮아지는 문제도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전력에서는 업그레이드 계획이 지연되면서 성능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공급망이 특정 경로에 집중될 경우 외부 변수에 의해 전체 운용이 영향을 받는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이는 유지보수와 물류, 수명주기 관리가 전력 전체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은 다양한 전투기 운용을 통해 정비와 보급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착시켜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은 KF21에 반영되며 초기부터 안정적인 운용 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과 인력이 함께 작용할수록 기체 관리 수준은 점차 정밀해지고 장기 운용에서도 흔들림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내부 중심의 관리가 강화될수록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 역시 높아지며, 이는 전력 유지 안정성을 꾸준히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연구개발 과제는 단순히 새로운 장비를 만드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작전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장기간 운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KF21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도 이러한 연구 과제들이 함께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열 관리와 냉각 구조 최적화, 전자기 간섭 대응 기술, 그리고 저피탄 보조 기술에 대한 연구는 전투기의 성능과 생존성을 동시에 높이는 핵심 분야로 평가됩니다. 전투기 내부에는 레이더 장비와 전자 장비, 통신 장비 등 많은 전자 장비가 장착됩니다. 이러한 장비가 동시에 작동하면 상당한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장비 성능이 저하되거나 오작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 관리 연구는 전투기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도 열 관리와 냉각 구조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전투기 내부의 공기 흐름을 분석하고 장비 배치에 따른 열 발생 분포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냉각 구조가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단순한 냉각 장치 설치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투기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열을 안정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내 연구진은 항공기 내부 공기 흐름 해석 기술과 열 해석 기술을 활용해 냉각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전투기 개발에서 매우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합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기술이 국내 연구 인력에 의해 축적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항공기술이 상당한 수준까지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전자기 간섭 문제 역시 중요한 연구 과제입니다. 전투기에는 많은 전자장비가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장비 간 전자기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섭은 통신 장비나 레이더 장비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 간섭을 줄이기 위한 시험과 설계 연구가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는 전자기 간섭 시험이 단계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장비를 동시에 작동시키면서 발생하는 간섭을 측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설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장비 배치 구조를 조정하거나 전자기 차폐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이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시험 과정은 전투기 전자장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해외 전투기 개발 사례에서는 전자기 간섭 문제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 시험 일정이 지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전투기는 새로운 전자장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간섭 문제가 발생해 추가 시험과 설계 수정이 반복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적 어려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시험 단계에서 전자기 간섭 분석을 반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국내 연구기관과 방산기업이 협력하여 장비 간 전자기 영향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다양한 설계 데이터가 축적되었습니다. 저피탐 기술 연구 역시 중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전투기가 레이더에 쉽게 탐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체 형상 설계뿐 아니라 다양한 보조 기술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기술이 레이더 반사 저감 코팅과 흡음 구조 연구입니다. 국내 연구진은 레이더 반사를 줄이는 소재 연구와 코팅 기술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장기간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소재 특성과 환경 변화에 따른 성능 변화를 함께 분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도 이러한 연구가 병행되었습니다. 흡음 구조 연구 역시 중요한 기술 분야입니다. 전파를 흡수하거나 분산시키는 구조를 적용하면 레이더 반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이러한 분야에서도 꾸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연구 개발에서는 센서 데이터 처리 기술 역시 중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현대 전투기는 다양한 센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레이더, 적외선 탐지 장비, 통신 장비 등 여러 장비가 동시에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센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알고리즘 연구가 필요합니다. 실시간 센서 융합 알고리즘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진행됩니다. 서로 다른 장비에서 수집된 정보를 하나의 전술 정보로 통합하는 기술입니다. 각 센서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형식과 특성이 다릅니다.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고 조종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한 계산 과정을 포함합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도 이러한 센서 데이터 융합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조합하여 공중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전투기 조종사의 상황 인식 능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센서 융합 기술은 단순히 데이터를 합치는 작업이 아닙니다. 각 센서의 탐지 범위와 정확도를 분석하여 가장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내 연구진은 이러한 알고리즘 연구를 통해 전투기 전술 정보 처리 능력을 높이는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진행된 연구는 향후 다양한 항공 장비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개발 사례에서는 센서 데이터 처리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부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는 센서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험 일정이 지연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여러 센서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센서 데이터 처리 기술이 매우 높은 수준의 연구를 요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단계적인 시험과 알고리즘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탄약과 무장 관리 연구 역시 중요한 분야입니다. 전투기에 장착되는 무장은 단순히 사용되는 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관과 운송, 점검, 폐기까지 포함한 전체 운용 과정이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탄약과 무장 라이프 사이클 관리 연구는 이러한 전체 과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기의 저장 환경 관리, 정비 절차, 안전 점검 방식 등이 연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투기 운용 안전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KF-21 운용을 위해서도 이러한 탄약 관리 절차 연구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무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운용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무장관리 연구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탄약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절차가 설계됩니다. 군 운용 경험과 기술 연구가 함께 활용되는 분야입니다. 한국은 전투기 개발과 함께 이러한 무장관리 연구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공방산 기술이 단순한 장비 개발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운용까지 고려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열 관리 연구, 전자기 간섭 대응 연구, 저피탐 기술 연구, 센서 융합 알고리즘 연구, 탄약 관리 연구까지 다양한 분야가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수출 전략에서는 대상 국가에 맞는 제한 구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들은 각기 다른 군사 환경과 예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는 장기적인 운용 비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국가는 초기 도입 가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제안이 필요합니다. 전투기 수출은 단순한 장비 판매 계약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지는 군사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상대 국가의 안보 환경과 군 구조를 충분히 분석한 제안이 이루어져야 협상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KF-21 수출 제안에서는 장비 구성 선택 범위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 장비 구성에 더해 다양한 무장 선택 옵션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비 지원이나 훈련 협력도 제한 요소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협상 과정에서 상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조건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국가는 장거리 공대공 전투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국가는 지상 공격 임무 비중을 높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무장 선택 구조는 협상 과정에서 유연성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로열티 구조 역시 중요한 협상 요소입니다. 일부 국가는 장기적인 정비 협력이나 부품 생산 참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일정 범위에서 반영하면 협상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핵심 기술 보호 원칙을 유지하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항공기 사업에서는 핵심 기술 보호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 범위와 협력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명확해야 장기적인 협력 관계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KF-21 사업에서는 국내 방산 기업과 정부 기관이 협력하여 이러한 수출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출 대상 국가의 군사 환경을 분석하는 작업도 진행됩니다. 공군 운용 구조와 정비 능력을 함께 고려한 제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수출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활주로 환경이나 정비 시설 수준, 조종사 교육 체계 등을 함께 고려해야 실질적인 도입 계획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무기 수출에는 다양한 국제 규제도 존재합니다. 특정 기술이나 장비는 수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제 협약이나 수출 통제 규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계약 진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공전투기는 다양한 국가의 기술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품별 수출 조건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에서는 이러한 규제 문제로 인해 수출 계약이 지연된 사례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전투기는 특정 부품이 다른 국가의 수출 규제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이 때문에 도입 국가와의 협상이 장기간 지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추가 허가 절차 때문에 납품 일정이 늦어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국제 방산 거래에서 규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KF-21 수출 전략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관리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부품 공급 구조와 기술 이전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수출 허가 절차와 관련된 법적 검토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 방산 기업과 정부 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이러한 규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국제 협력 관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투기 수출은 단순한 장비 판매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정비 협력과 부품 공급이 이어집니다. 조종사 훈련과 정비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협력 구조는 국가 간 군사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공군 간 훈련 협력은 방위 외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장기적인 안보 협력 기반을 형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KF-21은 이러한 협력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전투기입니다. 한국 공군이 운용하는 장비와 연계된 훈련 협력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공동 공중훈련이나 전술훈련에서도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협력은 방위외교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동일한 전투기를 운용하는 국가 간에는 자연스럽게 전술교리와 운용 경험이 공유되기 때문입니다. KF-21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 장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의 방위 외교와 국제 협력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현대 국제 관계에서는 군사 장비가 외교적 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동 훈련과 군사 협력에서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는 자연스럽게 협력 관계가 강화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투기 수출은 단순한 판매 계약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보 협력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KF-21은 이러한 목적에 맞는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 공군이 운용하는 장비와 연동되는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해외 국가가 KF-21을 도입할 경우 한국과의 공동훈련이 자연스럽게 확대됩니다. 동일한 전투기를 운용하면 전술 교리 공유가 쉬워집니다. 정비 절차와 운용 경험도 서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구조는 방위 외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공군 간 공동훈련은 방위 협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KF-21을 도입한 국가와 한국 공군이 함께 훈련을 진행하면 전술 협력 능력이 향상됩니다. 공중전 훈련이나 연합 작전 훈련에서도 같은 전투기를 사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종사와 정비 인력 간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은 군사 협력 관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국제 협력 요소도 고려되었습니다. 해외 운용 국가와의 훈련 협력 가능성이 반영되었습니다. 전술 데이터 교환과 연합 작전 운용을 고려한 장비 구성이 연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향후 한국이 방위 외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전투기 수출에서는 기술 이전 문제도 중요한 협상 요소입니다. 많은 국가가 단순한 장비 구매보다 기술 협력을 요구합니다. 항공기 정비 능력 확보나 일부 부품 생산 참여를 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수출 계약 성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KF-21 수출 협상에서는 기술 이전 범위를 신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기술은 보호하면서도 협력 국가가 운용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일부 정비 기술이나 운용 관련 기술을 공유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구조는 장기적인 방산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호 운용성 역시 중요한 협상 요소입니다. 국제연합 작전에서는 장비 간 정보 교환이 중요합니다. KF-21은 다양한 통신 장비와 연동 가능한 구조를 고려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동맹국과의 연합 작전에서 유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에서는 상호 운용성 문제가 수출 협상에서 갈등을 일으킨 사례도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전투기는 자국 장비와만 연동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다른 국가 장비와 협력 운용이 제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도입 국가의 운용 효율을 낮추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KF-21은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다양한 통신 장비와 연동할 수 있는 구조가 고려되었습니다. 이는 연합 작전 환경에서 중요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출 협상에서도 이러한 특성은 긍정적인 평가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투기 수출에서는 대상 국가에 맞는 제한 전략도 중요합니다. 국가마다 예산 구조와 군사 요구가 다릅니다. 어떤 국가는 초기 도입 비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국가는 장기 운용 비용을 더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제안이 필요합니다. KF-21 수출 전략에서도 이러한 맞춤형 접근이 중요합니다. 무장 옵션이나 장비 구성 선택 범위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비 협력이나 훈련 지원도 제한 요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협상 과정에서 유연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 방산 산업이 이러한 수출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양한 방산 장비를 수출하며 협상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KF-21은 이러한 경험이 반영된 전투기 사업입니다. 이러한 축적된 경험은 향후 수출 협상에서도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할 가능성이